가볍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이거 아시죠? 네,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원스타 수학 해결서를 쓰시면 그러시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창이 있으니 이쪽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문상고 학생하고 파주고 학생들에게는 기말고사 대비가 되는 내용이고요. 수학고 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 대비가 되는 내용이고요. 율곡고 학생에게는 모의고사 대비 약관과 그리고 문과생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됩니다. 진짜 2학기는 계속 시험 대비만 하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1학기 때 진도 다 빼놔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갑니다. 일단은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다시 하자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미분의 역연상 개념. 그래서 기호로 인테그랄 fx dx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이제 얘를 우리는 피적분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분을 당하는 함수고, 인테그랄 fx dx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니? 라고 하면 다 배웠으니까 그냥 쓸게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라지 f를 미분하면 뭐가 돼? 그냥 스몰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역연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정적분 하세요 라고 해서 답을 썼을 때는 항상 야, 이거 미분하면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에서 dx는요, 적분 변수를 의미합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해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 c를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적분상수, 적분상수가 나오니까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9글자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것도 세고 있어. 형 못 믿니? 참.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인테그랄 2x 플러스 1 이거를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됩니다 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인테그랄 5dt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5t 적분상수 c. 됐죠? 첫 번째 아래쪽의 차이점은 일단 x냐 t냐 문자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또 인테그랄 dx라고 쓰여 있으면 얘는 뭡니까? 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fx하고 dx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해석하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부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 fx dx, fx의 부정적분을 d dx,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한 값을 다시 미분했지. 네. 적분했다, 미분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 그냥 fx가 되겠습니다. 근데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이 값을 다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fx가 되는데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게 돼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한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적분상수 c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공식으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테그랄 x의 n승 dx, 얘를 부정적분하면요, 차수 하나 올려서 나눈 값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했을 때 역연산이니까 x에 n승이 있으면 요 n에다 1을 더한 값을 분모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 차수 하나 올려서 써주시면 돼요. 미분하면 같은 식이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나오는 부정적분의 성질 중에는 미분이랑 똑같아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미분의 성질을 갖고 뭐 뜯어서 쓰거나 뭉쳐서 쓰거나 하는 게 불가능했거든. 마찬가지 적분도 fx와 dx라는 두 식을, gx, fx와 gx라는 식을 더한 거를 부정적분한 값, 혹은 뺀 값을 부정적분한 값은요, 따로따로 fx 부정적분한 값, gx 부정적분한 값을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fx를 부정적분하는데 만약에 실수배 k가 붙었다. 실수배 k는 앞으로 빼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에서의 성질, 더하기 빼기 따로 써도 되고 묶어 써도 되고 상관없어. 실수배 앞으로 빼도 돼. 라는 개념만 그냥 똑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미분의 역연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이걸 갖고 부정적분 이야기를 할 건데, 부정적분에서는 사실 다루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내용들은 없어요. 미분의 역연산 개념이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하셔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미분 파트를 풀 때도 한번 나왔던 예제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써볼게.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fx가 있어. 근데 이런 식이야. fx 플러스 y를 fx 더하기 fy 빼기 xy라고 할게. 이때 f'1이 3이고 그때 f-2 값은 누구니? 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 비슷한 문제 혹은 프린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봤을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까라고 물어보면, 미분할 때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f라는 함수에 대한 어떤 관계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미분에서 나오는 값, 미분 개수값을 하나 주어졌다. 그럼 그때는 무조건 f'x가 누군지를 먼저 찾으면 돼. f'x가 누군데 x에다 1을 넣었더니 3이 나왔네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찾는 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f'x를 어떻게 쓸 것이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죠. h가 0이 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여기서 x 더하기 h를 x 더하기 y 대신 h를 넣어서 써주시면 리미트 h가 0이 될 때 h분의 fx 더하기 fh 빼기 xh 빼기 fx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가 없어지고, 자,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이 될 때 h분의 fh-xh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쓰고 나셨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얘네 따로 볼 겁니다. 자, 따로 보는 기준은 분자에 h가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 이렇게 묶어서 따로 본다라고 보시는 게 편하겠죠. 자, 따로 묶어보시면 h가 0이 될 때 h분의 fh 빼기 x가 되겠네요. h 약분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게 요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 리미트의 해석. 자, 모든 실수 x, y들 다 성립합니다. x와 y의 가장 만만한 숫자 0을 한번 넣어보시면 f0은 f0 더하기 f0 됐죠? 결론 f0은 몇이야? 0이네요. 그럼 얘는 0이랑 가까워진데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해서 정리가 될 거야. 해서 뭐가 나와? 극한 값이 보이겠지. 상수 개념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상수 k라고 표현을 하면 결론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게 바로 뭐다? f'x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데 여기 x자리에 1을 넣었더니 3이 나왔대. k가 몇이다? 4구나.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f에다 마이너스 2는 값이 필요하니까 다시 이거의 부정적분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죠. 그럼 적분상수 c는 어떻게 구해요? 네,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x에다 0 내면 0 나오네요. 적분상수 c는 0입니다.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답을 구해드리면요. 마이너스 2 넣을게요. 마이너스 2 빼기 8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문제에서 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도 한번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분 공부할 때 이 유형을 잘 보시라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얘는 f'x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x에 누구 넣으면 몇이 나온대 이 정보를 이용해라 라고 말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제 유형을 하나 또 보여드리자면 함수식이 주어지는데 얘가 인테그랄 부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2x 플러스 4의 dx 그때 문제에서 구하랍니다. 리미트 h가 0이 될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빼기 h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간혹 출제될 수도 있어요. fx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fx 이 식을 좀 볼게요. 부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네.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필이면 이딴 식으로 준 거야. 이거 뭔데 전개하면?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에요. 됐죠? 네. 이거 완전 제곱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얘를 좀 빨리 풀자라고 하면 로피탈 쓰시죠. 0분의 0꼴 확인됐지? 그럼 변수가 h니까 h로 미분해서 쓰면 리미트 h가 0이 될 때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미분하면 f'1 플러스 h 속미분하면 1 안 쓸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미분하면 f'1 마이너스 h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래서 h 0 보내주면 결론 2f'1이 되겠구나. 뭐 해주면 된다? f를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된다. 그럼 미분을 할 겁니다. fx를 미분할게요. 다시 말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표현되겠죠? 얘를 적분한 다음 다시 미분했으니 나 자신이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1을 넣은 다음 이 2배 해주시면 답이 보이겠다 라는 거네. 자,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에다가 7이 되겠죠? 여기에 2배 항값 마이너스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정적분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 볼 수 있겠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 뭐 접선과 관련된 기울기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냥 한번 점검해 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가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정적분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하죠. 구분 구적법 9개로 나눠서 9개를 쌓는 겁니다. 됐죠? 뭐 사실 9개는 아니고 겁내 많죠? 됐지? 그래서 이걸 구분구적법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때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x가 1일 때부터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쓰죠. 구분구적법을 쓸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직사각형을 n등분해서 쭉 그려넣자. 쭉 그려넣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 사각형들 넓이를 다 더하면, 그리고 이 사각형이 무한히 많이 있다면, 그러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몇 등분한다? n등분한다. n등분했을 때 밑변의 길이는 b-a를 n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겠죠? 전체 길이가 b 빼기 a니까요. n등분한 겁니다. 그 다음 이때 높이들이에요. 사각형의 높이들은, 자, 첫 번째 높이는 a에다가 n분의 b-a를 하나 더한 값, 얘를 함수 f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넓이는 a에다가 n분의 b-a 두 개 더 더한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해서 쭉 쓰겠네요. 마지막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까지요. 왜요? n등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몇 개? n개. n번 오른쪽으로 간 게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 함수에다 대입을 할 겁니다. 참고로 대입하게 되는 이 값들을 보시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 f라는 함수에 넣게 되는 이 x의 증가되는 양으로 표현이 돼요. 처음에 대입한 값과 두 번째 대입한 값의 차이점 n분의 b 빼기 a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급수 바꿀 때 dx라는 표현으로 바뀌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때 이 n등분했을 때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밑변의 길이는요 n분의 b-a고요. 높이는 f a 플러스 n분의 b-ak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k에 1 넣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첫 번째 높이, 2 넣으면 밑변 곱하기 두 번째 높이, n 넣으면 밑변 곱하기 n번째 높이. 됐죠? 그러면 이 n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값이 보일 텐데, 이때 n이 뭐가 된다면, 무한대가 된다면, 그러면 x축과 x는 a, x는 b, 그리고 y는 fx라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지겹죠? 많이 들으신 분들? 그죠? 뭐 이걸 누가 몰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된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된 식을 보면서 적분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시그마 변수 k가 포함된 하나의 항을 잡아주세요. 두 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를 x라고 할게. a 플러스 n분의 b-ak를 x라고 할게. 시그마 변수 k가 1이었고 2였고 3이었네요. 그럼 계속 이 x가 증가되는 양이 있을 겁니다. n분의 b-a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묶어서 인테그랄로 바꿔주시면 fx 델타 x는요 여기 있네요. 리미트 영향받아 dx로 바뀌겠다.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니까 x에 오는 가장 작은 값 k에 1 넣고 n 무한대로 갈 때 a부터 마지막 n 올 때까지 n 대입하시면 정리해서 b까지 되겠죠. 그래서 둘은 같은 식입니다 라고 바꾸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구조법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인데, 이 친구를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표현하고, 이 전체를 정적분의 정의라고 부를 겁니다. 정적분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할 때는 x축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함수값이 양수였어요. 그래서 넓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x축 밑에 그려지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와요. 음수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넓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편의상 넓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 차이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적분의 뜻이고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한 다음 연습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 그 다음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깜짝아.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 바로 얘기 드릴게요. 정적분의 정의는 몰라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거 계산 어떻게 하니? 라고 했을 때 참고로 라지 f'x가 그냥 fx랑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했을 때, 그때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라지 fx에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대입한 값을 빼게 되죠. 다시 말하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계산을 쭉 하고 있었고, 그죠? 이걸 갖고서 문제를 계속 풀어봤을 겁니다. 나오게 되는 원리는 우리가 지난번 수업할 때 개념 플러스 유형 공부하면서 나오는 증명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증명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뭐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한 번 더 보시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 구간의 변수 형태의 그 정적분식을 많이 접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뭐 fx dx ft dt 미안합니다. ft dt 이런 식의 정적분 형태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 스텝을 밟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분하면 편해질 거야. 미분을 꼭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미분을 하면 편해져. 두 번째,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0이야.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얘는 적분해서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이 됩니다. 라지 ft의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그래서 라지 fx 플러스 빼기 라지 f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얘를 미분한다는 말은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은 그냥 fx가 된다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변수 x가 이 적분 변수 t 자리에다 그냥 쏙 넣어서 fx인데요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분하면 아무래도 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간편해지고 편해져. 아, 허리 아픔? 그래. 너무 가깝나 여기? 뭐 불편하진 않고 자리? 괜찮아요? 그래서 편해진다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 상수가 있는 형태들. 구간 상수형은 사실 여러분들 어떤 fx식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형태로 쓰면 그냥 이런 거죠.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한 값. 그래서 구간 상수형은 전부 다 상수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요? 적분해서 윗끝 대입한 다음 아래끝 뺐잖아. 숫자로 나오겠지 뭐. 숫자 누군지 모르니까 뭐 K라는 숫자로 취급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풀어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던 문제긴 한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다예요. 네. 뭐 특별하게 우함수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정리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그냥 그래프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y축 대칭, 우함수 y축 대칭에다가 짝수차 혹은 상수, 기함수 원점 대칭, 홀수차.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0에서 a까지 적분한 다음 2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하세요 하면 0. 됐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함수는 짝수차 아니면 짝수차랑 상수로 구성되어 있고 기함수는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어. 간혹가다 어떤 문제들도 나오냐면 우함수인데 미분한식을 줄 때가 있어. 자, 우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함수로 바뀔까? 기함수로 바뀝니다. 왜?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미분하면 차수를 하나씩 낮춰주죠. 그럼 짝수가 전부 다 홀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요. 홀수차인데 미분하니까 짝수차나 상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 기.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돼요. 그럼 나머지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했을 때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땐 전부 다 뭔데? 우함수입니다. 간단해요. 차수 보면 됩니다. 짝수와 홀수를 곱했습니다. 짝수차와 홀수차 곱했어. 예를 들면 x 4제곱이랑 x를 곱했습니다. x 몇 차? 5차 기함수예요. x 4차, x 2차 곱했습니다. 6차. 됐죠? 짝수차입니다. x 3, x 마찬가지 4차.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혹은 우함수와 우함수 곱했을 때 기함수, 기함수 곱했을 때 그때 나온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됐죠? 참고로 우함수와 기함수를 더하면 나도 몰라요. 그건 대칭 함수가 아니죠. 1차와 홀수차와 짝수차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간혹 우함수와 기함수를 갖고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두 함수를 곱하는 경우와 함수를 미분해서 표현하는 경우들도 간혹 출제가 되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들으면 다 기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문제 뭐 특별하게 뭐 한두 개 좀 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 하나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fx가 4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인테그랄 x에서 1까지 ft dt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얘를 적분 때리는구나 라는 걸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적분을 때린데 다시 말하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면 이 부분은 라지 f1에다가 라지 fx를 뺀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를 x 빼기 1로 나눈 거고 그 다음 요 앞에 리미트 x1로 간다는 극한이 붙어 있는 내용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에서의 해석을 할 건데 여기와 여기 보시면 x, x1하고 1 똑같죠? 두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분자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고 다시 쓰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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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죠? 라지 f 미분해서 1러라 됐지? 결론은 마이너스 f1이 답이 되겠고요. 여기에다 1 넣은 다음 부호 바꿔주면 답이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 물론 교과서에서 계속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 풀이를 이런 문제 유형을 꼭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시 하나 써드릴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쉬운 문제입니다.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3k 완전제곱 곱하기 n분의 2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